부대 학생자치회 회장단 후보자 토론회를 맡게 된 이승빈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자기소개 부탁 하겠습니다. 회장단부터 기호 1번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자치회장 후보 기호 1번 유수찬입니다. 저는 유수찬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온 부회장 후보 손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자치회 후보 기호 2번 최형근이라고 합니다. 기호 2번 오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자치회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이문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구동하입니다. 본격적으로 후보자 토론에 앞서서 기본적인 토론 규칙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러닝메이트 경우에는 한 팀으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형식은 민담 총 3개로 공약 관련 질문 1개, 사전에 공지드렸던 공통 질문 1개, 그리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공통 질문 1개입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참가인 분들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론 진행 과정에서 주제와 어긋난 대화를 하거나 할 시 사회자 권한으로 발언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자유 토론 시 발언을 할 땐 사회자에게 손을 들고 직접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공약 질문 주장 발언 순서가 크게 토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진행하며 비공개, 공개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비방이 없는 토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바르고 옳은 언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거나 따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분들 모두 따로 없으신가요? 자, 그 다음으로 참관인 분들 떠들거나 후보자 비방 또는 딴짓 행위 시 바로 퇴장 조치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약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 유수찬 손현우 입후보자 팀에게 먼저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3번에 즐거운 대회와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행사의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공약 3번 다양한 행사, 대회에 대해서 예시로는 일단 먼저 e스포츠 대회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지필고사 점수 반대항전, 이제 지필고사 반평균 순위대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찾아라 턱걸이왕, 이건 이제 하성고 학생들의 운동 건강 증진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필고사 반 대항전 같은 경우 특정 반에 대한 비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e스포츠 대회 찾아라 턱걸이 왕은 학생들의 경쟁심에 불붙어 부상 위험 또는 학생들끼리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해 1분간 의견 정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의에 대해서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찾아라 턱걸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이제 학생이 임원들이 다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과일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재에 나설 것이며, 이제 지필고사 반대 항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저희 하성고 학생들의 수준을 믿고요.
이런 열정, 이런 패기를 자신의 학교를 불태우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4분간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며 우선 최영근, 오지훈 입후보자 팀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찬 후보자 팀의 2번 공약입니다. 학생회가 말아주는 시험 직전 원샷 특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공약인 학생회가 말아주는 지표고사 원샷 특강이라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화성고 모든 고등학교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1년에 4번의 지필고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지필고사 과정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 공부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학생회가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메일로 보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생회가 학생회의 의견을 모으거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좋은 정보들, 또 시험 범위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또 꼭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시험 1주 전이나 2주 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내용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최영근, 오지훈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공약 3번에 동아리들과 연계하여 각종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동아리 전체와 진행하는 것인가요? 또는 동아리 일부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인 건가요? 네, 저희는 동아리 일부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회가 동아리를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 동안 의견 정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 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의에 대해서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동아리는 크게 3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과, 둘째는 기과, 셋째는 예체능입니다. 문과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각종 토론 행사들도 있고 따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과 동아리는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이과 동아리와 예체능 같은 동아리는 저희가 미리 협의한 동아리도 있고 혹시 협의하지 못한 동아리는 따로 그 담당 부장들과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협의된 동아리들의 캠페인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미술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동아리 부장과 얘기하여 학생들 캐리커처를 제작하는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토론에 앞서서 현 발언은 제가 사회자가 질의한 질문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학생자치회가 동아리를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을 네, 이제 4분간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손현우, 유수찬 후보 측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약 2번에 화성고 SNS 중에서도 인스타 활성화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저희 학생의 인스타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 예시나 그런 게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제 또 이거를 통해서 저희 학생회뿐만 아니라 전교에 있는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인스타 같은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학교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려는 SNS 활성화 같은 경우는 먼저 점심 급식을 그날마다 스토리로 게시를 하여 여러분들이 급식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릴스 참여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혹여 SNS, 인스타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 반단합 참여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더 없습니다. 네, 그럼 자유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진행에 앞서서 한 번에 질문은 딱 한 개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식. 다음 정교 부회장 후보들에게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문혜 후보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공약으로 양식 무상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제도가 존재하였는데요. 이름을 적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지만 이름을 적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나 그냥 훔쳐가는 도난 사건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작년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도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1분간 의견 정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의에 대해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양식우산 제도를 시행할 때 비가 오는 경우 등의 우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개방을 할 것이며, 개방을 하였을 때는 제가 방과 후 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열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명단을 작성할 때 같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총 일주일간 빌릴 수 있고 일주일 후에 3일 안에 반납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 양식우산 사용 금지와 회장과 함께하는 학교 봉사, 각종 학교 봉사를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우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4분간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동환 후보자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이문혜 후보에게 공약 2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2번은 학기에 한 번 버스킹을 진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버스킹 진행 시에 마이크와 스피커 연결 등의 음향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음향 장비 연결을 학생회에서 직접 할 건가요? 학생회와 함께 협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양식우산은 어떻게 모을 계획인가요? 먼저 양식우산은 저희 기숙사부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두고 가신 우산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별하여서 그 우산들을 재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우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추천 급식제는 하성 중고교 영양사 선생님과 합의가 된 사안인가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고민을 하였는데 급식을 중학교와 같이 먹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진행해도 될지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과 먼저 제가 교장 선생님께 가서 여쭤봤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공약으로 걸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셨고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허락은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동환 후보자께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약에서 문제집 기부 및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해당 공약 진행 과정에서 문제집 기부를 아무도 하지 않거나 기부하기에는 양이 매우 적은 경우 차선책에 대해서 1분간 의견 정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 1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1분 30초간 사회자의 질의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문제집을 기부하고 나눔하는 행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집의 기부가 부족하다면 학생들의 노트 필기를 기부받고 선배님들의 공부법으로 기획 기사를 작성하는 등을 통해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더욱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또한 교과서를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과서로 기부를 받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4분간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문혜 후보자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집 관련 공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집 기부 나눔 이벤트는 선배가 후배에게 주로 기부를 하는 게 주된 내용일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진행하였을 때 선배가 후배에게 그냥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이 제도만을 위해서 해야 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이 행사 자체가 그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고등학생들은 매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고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여러 중고마켓에서 따로 문제집을 팔고 사는 일이 좀 더 귀찮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에서 직접 기부를 받고 문제집을 선별한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하는 행사 자체가 여러분의 시간을 줄이고 그 노력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 시네마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는데요. 화성 시네마를 진행했을 때 영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적법하게 구매한 DVD나 블루레이 파일의 영화를 학교에서 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비영리적 목적이고 관람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상업용 영상 저작물 상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영이 불가한데 학교에서의 영화 상영은 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화성 시네마와 관련돼서 사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방과 후 4시에서 6시에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기숙사인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기숙사부와 합의가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기숙사부 선생님과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이문예 후보의 생각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탓인데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시에서 6시로 영화 상영 시간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기숙사 학생들의 저녁 시간이 6시부터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영교시에서 1교시를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자율활동 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 상영 또한 이에 상응해서 그 명단에 작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정확하게 수요일 방과 후 4시에서 6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3학년 선배님들께서는 시간표가 수요일에만 6교시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0교시와 1교시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수요일에 영화를 상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화 선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방면에서 영화를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적인 기준으로 영화를 선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화성고등학교는 미술, 연극 등 상주 선생님이 안 계시고 음악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한 행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학교 생활로 시간이 부족하고 영화관까지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문화권을 학교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매우 폭력적이고 선전적인 영화, 즉 19세 관람가 등의 영화가 아니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질문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 사전 공개 공통 질문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참관인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박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박수를 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전 공개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동전 던지기로 순서를 결정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제시했던 질문은 회장단에게는 임원 선출 시 확실한 단합력을 위한 선출 vs 단합력이 미주수여도 능력 위주의 선출이었습니다. 정교 회장 질문에 대해서는 우주수창 소년우 팀과 최영근 오지은 팀 모두 확실한 단합력을 위한 선출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토론 시간 없이 사회자인 제가 직접 각 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수창 소년우 팀 2분 30초간 의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단합력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가치인 건 물론 맞지만 단합이 되지 않는다면 능력은 의미 없는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학생회는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전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단합을 통해서 부족한 능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학교가 있는 이유고 학생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 부족이 있더라도 만약 학생의 조직 내에서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또 단합력이 이제 밑받침이 된다면은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제 일의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회는 이제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집단인데요. 서로 이제 단합력 없이 능력만 좋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고 이제 당장 저희 고등학생 눈앞의 목표인 대학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다양한 뭐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조직에서 서류 이후에 최종적인 이제 테스트가 면접인 이유는 결국 인성 이런 내적인 미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생활 할 때는 능력뿐만 아니라 뭐 이제 흔히 속된 말로 아부 이런 사회생활 용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단합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영근, 오지은 후보자 2분 30초 동안 의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호 2번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단합력이 먼저 토대가 될 때 비로소 능력치들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단합력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만이 줄을 이루는 학생회는 학생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저 단지 학생 1, 학생 2, 그리고 학생 3, 4, 1뿐이에요. 학생회라면 구성 학생들 간의 단합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학생회 내에서의 추억 쌓기와 팀에 대한 만족도는 단합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가 돈 벌려고 일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 모인 곳이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는 이렇게 마음씨 따뜻한 학생들이 모여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단합이 좋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 팀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능력치가 낮을 때 오히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러니까 무지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학생 A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학생 A가 학생회에 찾아와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요 라는 거의 상황을 남겼습니다. 단합력은 뛰어나지만 능력치는 낮은 학생회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니에요. 대처하지 마세요. 직후에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황하고 어떡하지 하면 어리둥절할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책을 금방 찾을 겁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건의 사항을 남겨준 여학생 A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능력치가 낮은 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일 처리의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로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오히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학생회에게 이러한 적극적 의견 수렴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예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자로서 각 후보자 팀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찬 최영근 팀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회였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학생회의 경험상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를 하는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반대를 하는 의견이 옳은 경우도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옳은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장점을 모두 배제하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단합력을 위한 선출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물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이런 또 다른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해야지 또 그 의견이 발전을 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학생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학생회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단합력이 뛰어나면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인 요소이지 능력치가 막 그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지원을 하더라도 능력치가 이제 이상이라는 거죠. 평균 이상. 따라서 단합력이 중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근, 오지은 후보자 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합력을 위한 임원 선출이라면 회장단의 친분, 주관적인 판단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임원 선출이 옳다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친분을 기준으로 한 선출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단합력을 위한 임원 선출이라면 회장단의 친분, 주관적인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오로지 이것을 위해 선출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 회장단의 친분을 무시할 수 없는 선출 방법이 옳다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학생회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정규 부회장 입 후보자들에게 공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공통 질문은 이번 선출 시 평판이 좋지 않지만 능력이 뛰어난 학생 vs 평판이 좋지만 능력이 상대적으로 모자란 학생이었습니다. 이문혜 후보 측에선 이번 선출 시 평판이 좋지 않지만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택하였으며 구동환 후보 측에서는 이번 선출 시 평판이 좋지만 능력이 상대적으로 모자란 학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문혜 후보자 먼저 2분 30초간 의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평판이란 말 자체가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한 정말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인 말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을 이번 선출에 반영하는 것은 저의 가치관에선 학생 자치 부회장으로서의 판단력과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일해봐야 그 사람의 인성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평판과 같이 인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회에선 직접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 학교에 봉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일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평판이 아닌 능력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학생자치회에서 일을 할 때 갈등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더 편안한 학교가 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으로 인해서 생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성이 안 좋다면 평판과 같게. 그렇다면 이 이번의 능력을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갈등들을 없애고 더욱더 단합력이 좋은 학생회를 만드는 것 또한 학생 자치 부회장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런 자질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6분간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환 후보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악행 탓에 그 사람이 속한 단체의 이미지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으로 학생의 전체의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인성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저의 자질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회장이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자치회에서 단합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돋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채워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다음 구동환 후보자 2분 30초간 의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시작하기 앞서 평판이 나쁘다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판이 나쁘다는 것을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평판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능력이 모자란 학생을 선출하겠습니다. 학생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협력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신드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폴로 신드롬은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학자 메로디스 벨빈에 따르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일 경우 자기의 의견을 과시하기 바빠 불필요한 언쟁으로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결과는 엉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팀을 구성할 때 업무 능력보다는 사교 능력을 우선시해야 아폴로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평판이 좋은 학생의 사교 능력이 평판이 안 좋은 학생의 사교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것이 평판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주변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회를 구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회는 대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위해 일하는 자발성과 적극성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평판이 나쁜 학생이 대가 없는 학생회 활동에 적극성을 보일까요? 평판이 나쁜 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학생회가 정말 학생을 위한 기구로서 운영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분간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문혜 후보자에게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판이 좋아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회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학생회는 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회 수준에서 매우 탁월한 능력보다는 오히려 배려심과 협동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능력 부족으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능력이 모자란 거기 때문에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닌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갈등이 발생한다면 제가 중재에 나서서 서로 대화를 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사항 질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이제 공통 공개 질문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공개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5분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공통 질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회장 후보자분들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 내에서는 남녀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 자치회 활동 중 임원들 간의 연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 내 연애 괜찮다 안 괜찮다가 질문입니다. 각 후보자분들은 30초간 의견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30초가) 모두 지났습니다. 유수찬 손현우 후보는 어떤 의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팀에서는 학생회 내 연애가 괜찮다고 하는 의견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근 오지윤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괜찮다는 의견을. 두 후보자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각각 발언 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은 의견 생각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가) 모두 지났습니다. 유수찬 손현우 후보부터 2분간 의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유수찬 손현우 후보자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회 내에서 연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저희가 학생회 선출 과정에서부터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팀원들로 저희가 학생회를 선출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헤어질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헤어질 경우에 불편해진다면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잘 지낼 자신이 없다면 학생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니었나, 연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것 자체는 다단력이 중요한 학생회라는 단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근 오지훈 후보자 2분간 의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학생회에 대해서 남녀가 연애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회는 학교의 대표입니다. 학교의 대표로서 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혹여 학생들이 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시 자신이 학교의 대표임을 인지하고 연애를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애가 깨질 시 이는 연애를 할 당시에 무조건 연애가 깨짐을 감수하고 연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사회자인 제가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찬 소년 후보자 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중간에 헤어졌을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의견 과정에서 업무 중 사적인 감정 개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학생회를 조직하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규칙으로 연애를 허용을 하되 이제 연애를 만약에 시작을 할 거라면 주변 동료들에게 이제 먼저 만약에 헤어질 시에도 어색해지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는지 그런 맹세를 먼저 받아낸 다음에 시작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깨졌다 했을 때도 이제 또 학교가 학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이런 사회적인 성숙을 또 하는 집단 아닙니까? 또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이 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생회에서 연애를 허용하되 맹세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회라는 이유로 연애를 금지는 아니지만 연애를 어느 정도 제재를 하게 된다면 학교 생활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학생회 조직을 할 때부터 그 조건을 내걸 것이고 만약 학생회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것을 인지하고 이제 그것을 수용한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면접을 보고 뽑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근 오지훈 후보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애 중이면 학생의 활동에 지장이 갈 수도 있으며 의견 과정에서 이성 친구의 편을 무조건적으로 안 들 수 있다는 보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애 중이면 학생의 활동에 지장이 갈 수 있으며 이 의견 과정에서 이성 친구 편을 무조건적으로 안 들 수 있다는 보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학생회는 학교의 대표이자 이성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하게 되면 이성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는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한 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영근 오지훈 후보자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보장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은 그 정도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갖고 있다 생각하고 저희가 학생을 조직할 때 면접을 볼 때 그런 점을 주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교 부회장 후보자들에게 비공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단, 학생회 임원 모두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위반과 같은 사소한 사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내 공적 업무를 맡는 학생자치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소한 규칙 위반에 대해 온화주의적 태도 vs 엄벌주의적 태도 중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가 질문입니다. 30초간 의견 생각 부탁드립니다. 초가 모두 지났습니다. 이문혜 후보는 어떤 의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온화적 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동환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엄벌주의적 태도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이문혜 후보자 먼저 2분간 의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될 경우에는 엄벌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하는 과정에서 임원도 저 또한 그것을 중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회장으로서 더 그 임원의 능력을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온화적으로 하되 계속 반복될 시에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구동환 후보자께서 2분간 의견 발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벌주의적 태도로 학생의 규칙 위반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학생회 임원의 규칙 위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의 규칙 위반이 계속되면 결국 그 규칙 위반이 쌓여 여러 번의 규칙 위반이 됩니다. 또한 학생회 학생 임원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회 구성원은 타의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또 그 다른 학생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엄벌주의적 태도로 대응을 해서 학생회 학생 임원의 규칙 위반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6분간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혜 후보자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엄벌을 할 경우에 학생회에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학교를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규칙 위반에 대해서 엄벌주의적 태도와 온화주의적 태도 중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규칙 위반일 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학생 임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임원이 잘못을 해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소극적 태도로 변하는 것은 만약에 그 자유로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소극적 태도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칙 위반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구동환 후보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온화주의적 태도로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여러 번 규칙 위반을 한 상태면은 이미 그 규칙 위반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쌓인 여러 번의 규칙 위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미 쌓인 여러 번의 규칙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반성하고 고민해보며 해결책을 제시해보면서 임원과 저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분의 후보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다음 구동환 후보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회자인 제가 직접 두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혜 후보자께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규칙 위반을 오너주의적 태도로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규칙의 기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소한 규칙 위반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규칙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의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규칙 위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동환 후보자께 사회자로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기숙사를 예를 들자면 무단 외출, 취침 불량, 지속적인 아침 식사 거름, 부적절한 온라인 사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과연 엄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해주신, 저는 원래 이 질문을 사회자님께 다시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규칙 위반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학생회 내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가는 등의 이렇게 규정된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아까 질문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규칙 위반이 학교에서 규정된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이런 사안에 대한 조항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해진 규정들은 모두 엄벌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온화주의적 태도는 사소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엄벌주의적 태도는 어떤 규칙 위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규정된 규칙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엄벌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회장 후보자분들이 토론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은 어떤 태도라고 옳다고 보시나요? 먼저 유수찬 손현우 후보자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는 온화주의적 태도에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근 오지은 후보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택하실 건가요? 저희는 엄벌주의적 태도에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각 후보자분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찬 손현우 후보자분들은 회장 본인이 사소한 규칙 위반을 저지른다면 온화주의적 태도로 처벌받길 원하십니까? 저희에 관해서는 이제 엄벌주의적 태도로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개인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의와 관련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최영근 오지은 후보자분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본인이 사소한 규칙을 저지른다면 엄벌주의적 태도로 처벌받길 원하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토론 과정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참관인 분들 중 각 후보자들에게 한 개씩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가능하면 1, 2학년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궁금하거나 좀 선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 하시면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수업 진행?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이지우이고요. 저는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임은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킹 공약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바 있습니다. 제가 버스킹은 학기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진행할 예정인데 학기가 시작할 때 먼저 공고를 붙여놓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 중간고사가 끝난 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 일주일에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이고요. 하루에 2팀, 점심시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잠시만. 기호 1번 어느 후보자? 유세찬 소장님에게 그 공약 1번이 비기숙생들을 위한 자습권 보장인데 그 자습권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특성상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등에서 공부할 상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습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험 1주나 2주 전부터 시험 주까지 방과 후에 학교에서 자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자습 감독은 학생의 부원이나 도와줄 선생님이 계시다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박지우라고 합니다. 네. 현 토론에서 특히나 능력과 단합력과의 관계가 쟁점이 되는데요. 모든 후보자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의 일원이 추구하는 제1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장 후보자분들 먼저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순서대로 유수찬 소년 후보자 먼저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의 임원의 제일 우선돼야 할 능력은 제일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 처리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경우 이제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학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다 같이 뭔가 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의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주된 이런 능력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업무 처리 능력은 업무 처리가 당연히 이제 빠르고 확실할수록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두 번째로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근 오주연 후보자분들께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학생회에서의 주어진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학생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게 두 번째 저희 순위입니다. 다음 이문혜 후보자께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능력이 좋지 않든 능력이 좋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모두가 함께 단합력을 통해서 같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태도로 모두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구동화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감이 제1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행동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 공감해야 하성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참관인분들 질의 없으신가요? (2학년 4반) 이용학입니다. 일단은 각각 후보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존경하는 손현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약 중에 공부 시험 기간 직전에 학생회가 말아주는 그런 공부 특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이 공약에는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로 학생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정치화 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화 법의 성적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않음에도 학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학생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그 분에게 이제 어떠한 정치화 법에 대한 단권화를 부탁하는 건 예를 들어 5개념을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정치하고 단권화된 노트를 읽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학습의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더 성적으로 중용이 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은 그런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회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건지 고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최현권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는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수찬 소년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는 학생회 임원 중에 이제 성적이 그리 높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학생회 임원 인원 수가 아마 20몇 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학년별로 배분을 하면은 대충 반반이라 쳤을 때 1, 2, 3학년 해가지고 대충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회에 국한되지 않고 또 학생회 친구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면 좋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상위권 친구들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가 뭐 간식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학생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또 문제를 풀거나 이제 노트 정리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공부하면서 이제 생겨나는 그런 뭐 노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저희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산된 자료들을 배포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이제 습득자들이 이걸 잘못 습득해서 이제 공부 방향이 좀 틀어지면 어떡하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들에 한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고 이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아마 중하위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의 경우 이제 저희도 나름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꽤 괜찮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람 없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분 전교 부회장 기호 2번 구동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3번이 마스코트 환경 캠페인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공약 3번 마스코트 청결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하성고만의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 즉 마스코트를 제작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좀 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적극 높이자는 목적에서 이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마스코트 제작을 하고요. 이 제작에서는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협업하여 팀으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전을 통해서 마스코트를 선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마스코트 캠페인을 청결 캠페인에만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화장실 청결 캠페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서 이 캠페인을 선택했고요. 이 캠페인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화장실 칸에 붙일 청결 규칙 카드에다가 마스코트를 포함시켜서 각 화장실 칸에 붙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학생의 SNS를 통해서 이 캠페인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별개로 각 층마다 화장실 청결 캠페인에 대한 포스터도 만들어 붙일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그의 물을 내리지 않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까먹어서 안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마스코트로 인해서 기억에 각인이 되고 또 이거를 의식해서 물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캠페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구동아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문제집 기부 시스템이 신청을 받아서 문제집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대여를 받는 건가요? 문제집을 기부를 해주신 선배님께 직접 배부를 받는 방식인가요? 아니요, 저희 학생회에서 학기 말마다 그 행사를 주최하기 2주에서 3주 전에 먼저 신청자에 한해서 기부를 받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 학생회에 안푼 문제집을 기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사 당일 다목적실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목적실에 문제집을 푼 문제집 아니면은 모두 풀었지만 필기가 잘 돼 있는 문제집 등으로 선별해서 과목별, 학년별로 구분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때 행사장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문제집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특정 문제집이나 특정한 선배님의 노트 필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 경쟁이 생기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한 배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량은 한정적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는 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기 부회장이 되어서 이 공약을 이행하게 된다면 학생 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현재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저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니면 뽑기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집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문제집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그 경쟁이 치열한 문제집에 대해서는 따로 자신이 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영락 참관인 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4반) 이화입니다. 최영건 후보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학생이 학생회장이 된다 해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다면 자리에 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신 다른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회장이 되어서 그 학생들의 마음까지 돌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문혜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산 대여자가 너무 많아서 우산이 꼭 필요한 사람이 우산을 빌려가지고 사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일단 선착순으로 대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제가 따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규 부회장이 된다면 대책을 더욱더 학생과 함께 생각해내어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사회자로서 후보자 모든 분들에게 어떤 네,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2학년 박수광입니다. 이문희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저도 같은 우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분실 문제와 같은 해결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가 올 때만 주고 또 쉬는 시간마다 상황을 확인하고 만약 분실이나 이름을 쓰지 않을 시에 봉사를 한다던가의 대안을 내놓았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 그만두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혹시 그럼 봉사 활동을 하는 제가 대책을 세웠던 걸 이미 시행하신 적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대안을 내놓았는데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우산 사업의 제일 큰 문제가 이름을 쓰지 않고 가져간다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이름을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해서 그 대안 자체를 진행하기는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우선 대여시 명단을 작성할 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명단에 꼭 이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10일 안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와 함께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자로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어떤 회장단이 될 것인지 마지막 다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기 부회장 후보들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아 후보자 먼저 발언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하성고등학교에 와서 새삼 느낀 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예쁘다는 것인데요. 웃고 얘기하고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웃고 얘기하고 공부하고 또 저에게 눈 맞춰 인사해준 친구들을 보며 어른들이 말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성고등학교의 모든 학생 여러분도 아름다운 그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절에 제 노력을 한 방울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더 화사하도록 제가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호 2번 구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문혜 후보자 발언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제가 학생들과 학생회를 그냥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되어 모두가 더 빛을 발하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하성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기회를 창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 번 학생회장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었지만 이번에 처음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능력이 갑자기 더욱더 좋아져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학생회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제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학생회장이 될 기회를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의 학생회장이 될 기회를 창조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 부회장으로서 부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문혜라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다정하고 친근한 학생 부회장이 되어서 더욱 재밌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근 오지훈 후보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적절히 존중하며 화성고등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모범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니고 웃으면서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채용된 오지은에게 소중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찬 소년 후보자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희 학교는 굉장히 규모가 다른 학교에 비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지역 주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크게는 뭐 기숙, 비기숙, 또 특성화 인문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도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학생회는 이러한 모든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 그리고 또 학교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또 즐겁고 함께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회상할 때 또 저희가 좋은 학생회로 회상될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다 함께 노력해봅시다. 지금까지 학생자치회장 후보 1기호 1번 유수찬 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49대 학생자치회 회장단 후보자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자로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후보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참관인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